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추상화란 인물의 외모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발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기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느 표정을 그려야 하죠? 옷이 날개라고 꾸미기에 따라서도 확 변합니다. 어떻게 꾸며야 하나요? 사람은 내면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릴 수는 없죠. 대화는 얼마나 나누어야 할까요?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자기식대로의 초상화를 그리기가 쉽습니다. 본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인공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화가에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화가의 초상화는 다릅니다. 자신의 개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인물이 돋보이고 주인공에 관심이 갑니다. 예술가도 유명세를 타면 거만해지기가 쉬운데 이 화가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화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상화의 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재성입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입니다. 그가 그린 초상화가 루브르에 있습니다. 안 볼 수 없죠?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발다사레 카스틸레오네의 초상입니다. 우선 보시죠. 사진을 보는 듯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완벽한 실력 덕분에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그림 속으로 매끄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작품인데 말이죠. 이것이 그의 천재성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인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얼굴입니다. 중년의 남자는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도 서두르지 않으며 가장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기색도 없습니다. 차분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고뇌가 파란 눈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입은 적당한 힘으로 다물고 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깊은 생각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표정을 보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주변으로 확장해 보죠. 그는 단정하게 터번을 썼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날리기 싫은 걸까요? 터번 위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커다란 베레모를 썼습니다. 단정하고 싶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턱의 수염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턱수염은 위엄의 상징이지만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간편함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상으로 가보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 몸에 잘 맞는 긴 높은 상의를 입었습니다.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위에 회색빛 모피를 둘렀습니다. 가슴에 두른 모피에는 검은색 네모 장식이 덧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격식에 완벽히 맞춘 것입니다. 그는 세련된 배색을 고민할 만큼 감각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가장을 싫어하는 것을 보면 우아함과 품위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더 한 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잠깐.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우리는 초상화의 주인공에 몰입하게 되고 그린 사람이 궁금한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라파엘로 스타일의 초상화이고 라파엘로 뛰어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인공 발다사레 카스티니오네가 누군지 알아볼까요? 그의 직업은 궁정인입니다. 익숙하지 않죠? 이렇습니다.
그때는 르네상스 시대, 성이 있고 성 안에 군주가 있고 성 밖에 시민이 있었습니다. 성이 있는 이유는 침략하는 자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 방어진지입니다.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 상상이 어렵죠. 하지만 그때 도시들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튼튼한 성 안에서 주로 지내는 사람들이 궁정인입니다. 그들은 군주를 도와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반대로 국력을 강하게 할 아이디어도 냅니다. 지금으로 보면 정치가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가는 정치만 하지만 그때 궁정인들은 예술가도 되어야 했고 문학가도 체육인도 지식인도 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 발전의 시작이 궁정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궁정인은 지금으로 보면 모든 교양을 갖춘 지식인 혹은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덕성 있는 사람 정도 아닐까요? 주인공 발다사레 카스티니오네는 이런 궁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궁정을 다니며 군주에게 조언도 해주고 말 상대도 해주고 좋은 외교 관계도 맺게 해주었습니다. 발다사레 카스티니오네는 유명한 책도 한 권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역되었는데 제목이 궁정인입니다. 책에서 말합니다. 궁정인이란 외모는 준수하고 첫 인상이 좋아야 하며 겸손해야 한다. 신체의 단련과 운동을 통해 강한 체력을 갖춰야 하고 민첩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전략 전술을 짤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유창한 말 솜씨로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학을 이해하며 글 또한 잘 써야 한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숙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때에 따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많은 지식만이 아니라 인간이 참된 덕성을 깨달아야 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을 사랑하고 가치를 진정 알아야 한다. 토론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유머와 위트가 있어야 한다. 이제 다시 작품에 집중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발다사레 카스티니오네가 잘 그려져 있나요? 잘 정돈된 준수한 외모, 바르게 앉은 자세, 누구든 설득당할 것 같은 눈빛, 세련된 의상, 모든 것을 라파엘로는 잘 조화시키지 않았나요? 발다사레 카스티니오네의 초상은 라파엘로의 초상화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그래서 후대 화가들도 많이 따라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도 앵그르도 그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가 넘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뭐든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참 힘든데 라파엘로는 그것을 가장 잘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합니다. 주인공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가 한 말을 연상하며 그의 초상화를 더 감상해 보시죠. 더 깊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루브르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